앞으로 막 1.5 정도 더 올린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도 지금 네. 주식을 이런 시기에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상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어. 가장 좀 중요한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와 미국 긴축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의 견해고요. 네.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양선호라고 합니다. 영어와 중국어 독학하고 네. 주식까지 마스터하고 네. 해외여행 71회 다녀왔습니다. 아, 70이래요? 네. 어디 갔다 오기? 다 갔다 오셨겠네요. 웬만한 데는 남미 쪽만 빼고 그리고 아프리카만 빼고 아. 유명하던 데는 좀 많이 다녔습니다. 어. 제가 군대에서 영어를 독학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을 14년째 아. 겪어오고 있고요. 증권회사 다닐 때 중국어를 독학을 해서 영어와 중국어 이런 외국어 공부에 대한 책을 3권을 출판했었고 작년에는 한국경제TV에 6개월간 고정 출연하면서 파트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와, 영어하고 중국어 책도 쓰셨어요? 네, 외국어 학습책을 운이 좋게 이렇게 출판했었고. 야, 그 정도시면 그냥 한 수준이 아니신데요. 그냥 뭐 조금 조금. 그리고 올해에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 주식 단타로 매일매일 벌어봤어. 이 책은 3월달에 출간해서 현재 6세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6세요? 네, 6세까지 찍었어요. 그 6세부터 책 얼마나 팔리신 거죠? 아주 많지는 않은데 다행히도 많이 꾸준히 이렇게 팔리고 있고 여기 강남역 교보문고 거기 경제 코너에 가운데 또 아직까지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중국어 언어도 잘하시고 주식도 예. 잘하시고 14년. 네. 네. 14년이면은 네. 2008년? 제가 2008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딱 그때부터 겪었었죠. 제가.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지금도 주식시장이 이게 만만치 않다고 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요즘 보실 때 증시 상황이요? 그 당시에 비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하락이 덜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조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2주 연속 빠졌었거든요. 10월달 제가 기억하는 게 2008년도에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주가가 2주 내내 빠졌었어요. 2주 내내. 그래서 물론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하락이긴 하지만 그때와는 또 지금 다른 또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또 사실 우리나라 현실이 2020년도 강세장에 개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세장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겪는 약세장이다 보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강세장에 시작한 사람과 약세장에 시작한 사람은 이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그런 하락장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장이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근데 강세장에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잘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주식시장에 처음 접했을 때 들어왔을 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2주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했을 때 진짜 공포의 분위기가 막연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주식이 다시 시장이 분위기가 반등되면서 올랐던 거죠? 그렇죠. 그때가 돌이켜보면 주식을 샀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거죠. 결국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샀어야 되는 건가요? 그 그렇죠. 타이밍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타이밍은 사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하락이 되면 이 정도면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시장도 단순히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식에 접근하는 관점이지 현재 시장이 안 좋다.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버릴 때는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FOMC 진짜 네. 0.75 뭐 많게는 1%까지 올린다고 하고요. 네. 제가 어젠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 4%에서 5% 예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적정금리 수준을. 네, 적정금리 수준을. 그럼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금리 수준을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막 1.5 정도 더 올린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도 지금 네. 주식을 이런 시기에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올린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반드시 그런 경제학적 이론과는 또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많이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변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주가가 전반적으로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네.
내년에 막 금리가 뭐 인상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4에서 5% 수준으로 쭉 가서 네. 뭐 인하는 아니더라도 횡보를 또 한다고 하면 한 6개월, 1년 횡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게 기간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사면은 거의 1년 6개월? 네.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있는 건데 네. 또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제학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네. 경제학 이론에서 예상한 것과 예상하지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경제학자들이 4%가 간다, 4.5% 간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미 다 예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미 다 예견이 됐기 때문에 예상이 된 것을. 그래서 이 예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2008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서브프라임 그때 왜 그 당시에 논란이 됐었냐면 사실 이미 얘기는 나왔었어요. 좀 부실하다 했는데 부실하지만 이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이 예상을 뒤엎고 또 다른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 하락이 컸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그런 팬데믹 사태에서도 그 질병 하나가 나왔을 때 설마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예상치 않게 전 세계를 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네. 예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강도가 큽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웬만한 사람들도 이제 좀 안다는 거죠. 금리 수준 4.5% 되겠네, 4% 되겠네.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면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선반영이 되겠다. 네, 네. 예상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좀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네, 현재 저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네, 올해 시장이 힘든 이유를 두 가지로 보면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이죠. 이거 하나. 그 두 번째는 미국 FOMC의 긴축,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올해 시장이 굉장히 힘든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언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단 보면 사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정세가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를 지지하던 중국 또 그리고 인도조차도 현재 주말에 나왔죠. 맞아요. 뉴스가 나왔죠. 이제 그만하자 얘기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분위기도 안 좋고 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봐도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다시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좀 하고 있고 맞아요. 전쟁이 뭔가 조금씩 끝나가는 분위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첫 번째 문제도 조금씩 이제 가라앉고 있고 남은 건 이제 미국 FOMC 금리 인상인데. 지금 현재 이미 시장이 많이 예견은 됐어요. 뭐 울트라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에서 1% 예상된다 하는데 미국이 FOMC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올릴 수 없다까지 다 올려버린다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두 가지 악재,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악재와 미국 긴축 두 가지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저의 견해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와도 어디까지 반등하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지만은 그 반등 이후에 물가 수준에 따라서 또 다시 FOMC가 이제 긴축의 강도를 정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상승할 것이냐, 이제 박스권 흐름을 그릴 것이냐는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매수 구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막 무슨 뭐 JP 모건이나 막 보면은 모건 스탠리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예측을 이번에 0.7로 올리고 또 뭐 11월에 뭐 0.5 올리고 뭐 0.2 올리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그런 정도를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다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가에 반영을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 올려도 저는 내일 모레 만약에 목요일날 오전 3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겠지만 1% 금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이왕 올릴 거면 빨리 올려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빨리 상승으로 가야 우리가 덜 힘들다. 자꾸 미적미적 0.5% 조금 올리고 찌끔찌끔 올려가지고 자꾸 사람이 힘들게 하면 더 힘들다. 올릴 거면 빨리 올려라. 차라리.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클리어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게 분명하고 이렇게 딱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이슈 외에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거는 뭐 또 벌어지면 어떻게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지만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고 그렇죠. 이미 네. 정해진 거 이 두 가지 이슈는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돼 있고 네네. 해소가 가능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반등 구간을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또 이미 시간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나고 지나고. 사실 뭐 올해 2월 달 중순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지만 사실 벌써 한 7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다들 지쳐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다들 지쳐. 아마 사실 푸틴 본인도 힘들 거예요. 네. 본인도 지금 이걸 끝내야 되나. 네. 끝내고 싶지만 자신의 명예, 체면 때문에 쉽게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끝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네. 약간 좀 현금 여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 섹터를 사야 될까?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시는 네. 네, 내용 아마 오늘 영상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 알겠다. 시장 올라가는 걸 알게. 어. 뭘 사? 뭘 살까? 그렇죠. 네. 우선은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있죠. 네,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네. 환율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말 말도 안 되게 환율이 올랐어요.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환율이 1,180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에 외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1달러당 1,200원에 환전을 했어요. 그 당시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1,200원. 그것도 좀 높다. 네. 이거 며칠만 있다 할 거 했는데 지금 1,400원입니다. 200원이 올랐어요. 네, 지금은 그때 하길 잘했다 이러거든요. 네. 네. 환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은 환율 수혜주가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로 인한 수혜주들 삼성전자, 네, 현대차 두 가지가 있는데 현대차는 주가가 좀 생각보다 좀 바닥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네, 이제 그렇다면은 남아 있는 것이 이제 IT,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전자를 좀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왜 이렇게 안 가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는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 보시면 안 되시고요.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만 놓고 보실 때는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는 틀림없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줘야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그렇게 보면서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이 같이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비로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단독만 놓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서의 영향 또 한국 시장에서의 상징성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현재는 이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위험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자금이 현재는 안전자산 쪽으로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현재 이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는 자금이 조금 위험한 자산으로 선진국에서 신흥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금이 신흥국 이머징 마켓 쪽으로 사게 되면서 한국에 오면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주식 삼성전자죠. 네. 안 살 수가 없죠. 네.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펀더멘털도 있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과도하다. 네. 너무 현재 과도하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현재 과도하다 하락이. 과매도. 네네, 과매도 구간에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의 단타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안 봅니다. 아시죠? 단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 안 사시거든요. 너무 무겁다고. 네. 거죠? 네. 하지만 저도 단타를 하는 사람인데 저도 최근에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추가적인 자금이 있으면 더 매수를 하셨으면 하셨지 이 구간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손절은 아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을 좀 견디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매도라는 거는 싸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많이 저평가돼 있다. 네, 주가가 많이 저렴하다. 주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매크로 이슈가 좀 해소가 돼가지고요. 네. 이제 그 이머징 우리나라의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했을 때 네. 혹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가 반등 수준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네. 사실 뭐 그렇게 지수 많은데요?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전저점 수준은 2020년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올해 초반이나 네, 작년까지 올라왔던 그 정도 수준 네, 지수나 그 정도까지만을 얘기를 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삼성전자 주가도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도 움직일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아까 저한테 여쭤보신 것처럼 자금이 1억이 있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다 많이 저렴해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자금이 있다면 어느 주식을 사실까요? 삼성전자도 있고 또 많이 빠져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소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살까요? 돈이 있다면 당연히 네, 우량한 주식을 사겠죠. 대형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 장세보다는 중대형주 위주의 반등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 달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7월 달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약간 쌍바닥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7월 달에 저점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도 주식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주식이 다 빠져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 상황에서 뭘 사겠냐? 잡주를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지? 네. 중대형주 장세가 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삼성전자가 55,000원대부터 62,000원까지 올랐었고 다른 테마주보다도 2차 전지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라고 돼요. 다만 그때와 다른 거는 2차 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8월 9월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 장세가 오면 2차 전지들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고 그 오르지 못한 다른 대형주들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 위주의 반등 장세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월달, 8월달에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돈을 버셨냐면 소형주 단타를 하시는 분들보다 중대형주 단타를 하셔도 중대형주로 단타를 하신 분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셨어요. 이런 돈의 흐름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싸니까 그렇죠. 그 중대형주 중에서도 많이 빠진 거 그렇죠. 그런 걸 그런 종목들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인 거죠. 합리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럼요. 삼성전자 사면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럼요.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고. 배당도 나름 괜찮게 주고 네, 대표적인 또 배당주 중에 하나죠. 와. 또 분기 배당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단타 투자 책이 단타 쪽인데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게 묘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해서 증권회사에서 제가 10년 동안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걸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고 그 기간에 증권회사에 재직하는 기간에 제가 단타에 관심을 가지고 단타도 공부해서 나름대로의 위치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장기 투자의 관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의 관점과 제야에 있는 단타 트레이더의 관점 이 두 가지 관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 저만의 관점 또는 이 두 가지를 다 섞여 있는 관점을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투자 자금도 단기랑 장기랑 둘 다 하시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한 90% 정도를 단타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단타가 주력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 투자의 기회가 왔을 때는 장기 투자로도 분명히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S전자도 현재 포트에 담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제 평균 단가는 지금 가격과 거의 오늘 종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제 평균 단가. 네. 와, 그러시군요. 또 직접 사셨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말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삼성전자 이게 컨텐츠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댓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네. 뭐 올라갈 희망이 있고 네, 그때도 여전히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랬는데 네, 지금은 3만 네. 전자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2만 전자, 3만 네. 전자 그때 가야 사지 지금 절대 안 산다. 네, 뭐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와, 근데 이런 댓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네. 삼성전자를 말씀하시는 거. 네,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저도 신이 아니고 또 주가는 신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제 말이 틀릴지 맞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만 듣고 삼성전자 당장 내일 장이 열려가지고 덜컥 다 사실 것이 아니라 주가의 저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아. 대응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증권회사에 처음 입사해가지고 제가 1년 차에 신입사원 때 제가 뭘 했냐면 주가의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가 공부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다른 선배님들이 주가의 저점은 절대 못 맞춰. 그거는 불가능하다. 신의 영역이다라고 했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달라.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저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주가의 저점을 잡을 수 있을지 해서 저도 진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책도 많이 보고 막 했는데 6개월 뒤에 내린 결론은 역시 불가능하구나. 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냥 포기하고 네, 그냥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자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럼 바닥과 무릎 사이에서 사는 건 가능한가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해보니까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정말 저점에 살 수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가 문제다? 실천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왜 분할 매수를 실천을 못하느냐? 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주식을 사면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분할 매수 하려면 원래대로 하면 300만 원씩 3번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미 보는 거는 주가가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300만 원 사가지고 이거 조금 올라가도 되겠어. 네. 라고 생각하면서 1,000만 원을 다 투자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주가는 더 하락하게 되겠죠. 왜? 저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운이 좋아서 거기가 저점이어서 1,000만 원을 다 사서 수익이 나면은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런 일은 아마 살면서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해서 낮춰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0만 원만 샀단 말이에요. 300만 원 사서 반등이 나서 수익이 적게 나면 그냥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때 다 살 걸. 그때 다 살 거라고서 그 다음에는 진짜 다 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주가 계속 밀리죠. 그러면 나는 이미 위에서 높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이제는 더 이상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없고 계속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하지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하다. 뭐 욕심 관리, 욕심 관리,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으로 3번을 나눠서 사겠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주식이 예를 들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일 때 30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은 내려갔을 때 추매는 어느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샀는데 목표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된다. 네, 그 정도가 되면 나는 이 손실을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릴까라고 계산을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밀하게. 단타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를 사고 여기서 비중 얼마를 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얼마의 비중으로 얼마에 사서 평단을 얼마에 맞춰 놓겠다. 이런 것들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빠졌을 경우에 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서 내가 평단을 어느 정도에 맞춰 놓겠다고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것이 아니라.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사버리시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뒤에서 다 치밀한 계산이 있다. 비중을 몇 프로로 계산해가지고 어디서 사가지고 맞추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산 매수 단가보다 몇 프로 빠지면 내가 여기서 비중을 몇 프로 들어가야지라고 이런 것들 치밀하게 계산해서 평균 단가를 조절합니다. 그 빠지는 정도도 대형주랑 또 중소형주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목별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한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게 또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종목마다 또 그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냐 또 대형주 중에서도 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주가에 위치하고 있느냐.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 개별 종목마다 이런 움직임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진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도 또 정리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업 가치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업 주가의 흐름에만 집중해서 보신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주식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눈이 더 트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56,000원 정도면 한 뭐 7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 네, 현재 최근에 7월달, 8월달의 고점이 62,000원 정도 부근이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무난히 돌파해서 시장에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면, 위험 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아마 7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목표를 7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거 상당하네요. 한 20%가 넘네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7만까지. 시장이 그래요? 좀 해소가 된다면, 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아쉬운 게 7월 달에도 제가 지금 정도의 평균 단가 샀다가 6만 2천까지 올랐을 때 7만 원을 보고 제가 다 안 팔았어요. 아, 네, 좀 더 보고 제가 다 안 팔고 그러셨군요. 네, 일부만 매도해서 6만 2천 대에서 네,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와서 현재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금 그 목표까지 못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 삼성전자랑 다른 주식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같은 경우를 하면 네. 삼성전자를 좀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위안이 되고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저도 사람이고 하다 네. 보니까 아쉽죠.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아쉽긴 한데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너무 편하죠. 사실 편한 네, 거죠. 편하죠. 네. 다른 건 몰라도 네, 삼성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삼성전자로 단타하다가 물리면 그거는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농담 삼아. 네, 물론 단타할 때 손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단타에도 손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호흡이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나는 수익률 뭐 많이 오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그냥 진짜 5년 10년 동안 삼성전자 모아간다. 네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96,000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렇죠. 진짜 96,000원도 뚫고 10만 원도 넣고 그럴 수 있을까요? 10만 원까지는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길게라도? 왜냐면 사실 10월 달 그 당시 이제 2020년도잖아요. 제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2020년도의 시장은 축구로 따지면 2002년에 대한민국 축구가 4강에 든 것과 마찬가지다. 네. 사실 4강에 들었던 요인은 물론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분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한몫 했잖아요. 어드밴티지. 그렇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 그런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까지 주식에 동참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주가가 올랐던 거고 하지만 앞으로 과연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96,000원에 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삼성전자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면 정말 TSMC를 넘어서 뭔가 독보적인 어떤 위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가기는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주가 5만 뭐 5천원, 6천원 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이 20% 30% 그렇죠. 훌륭하잖아요. 7만 원,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갈수 있다. 하지만 96,000원, 10만 원까지 가기에는 뭔가 엄청난 변화가 벌어져야 된다.